그날 밤 부장실 문이 닫히기까지의 10초. 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차가운 문자 메시지. 그리고 눈앞에선 그의 상처를 읽어주는 유일한 여자.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녀의 떨리는 속삭임에 그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을까? 아님 마지막 빛을 찾은 두 그림자의 마지막 인사일까? 잘못된 시작이지만 이 밤만큼은 진실된 우리만 있을게. 준호가 수진을 부장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라면 아무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수진이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우리 둘만 있어요. 부장실 문이 닫히자 수진이 준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수진 씨, 당신만이 저를 진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수진이 준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다시 여자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천천히 할게요. 저도 참기 힘들어요. 좀 더 깊이 참지 말아요. 저도 참을 수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 6시 43세 차장 준호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오늘 야근을 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핸드폰을 들자마자 아내 미영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남편과의 통화 때문이 아니었어요. 야근한다고? 잘 됐네. 오늘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했거든. 결혼한 지 15년 된 아내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근 소식을 반가워하는 듯한 톤이 준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준호는 아내가 자신의 안부를 묻거나 힘들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약속에만 있었어요. 돈도 얼마 못 벌면서 유세는. 그리고 오늘 들어오지 마. 친구들이 집에 올 수도 있으니까. 미영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준호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20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자신을 무능한 남편으로만 보는 아내의 시선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통화가 끝나기 직전 뒤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누구야? 라는 낯선 남자 목소리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아무도 아니야 끊어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자신을 남편이 아닌 돈벌이 기계로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돈 얘기뿐이고 준호의 감정이나 힘든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과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회사에는 49살의 수진 부장과 준호만 남아 있었어요. 수진은 25년 경력에 뛰어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평소 수진은 완벽주의자로 유명했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다소 차가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수진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커피를 준호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생하세요. 힘드시죠? 저녁 못 드셨죠? 수진의 예상치 못한 배려에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평소 업무적이고 차가웠던 부장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부장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진은 준호의 피곤한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제가 뭐라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 어린 말을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항상 돈 얘기와 잔소리뿐이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듣게 되다니 준호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사무실은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하루 종일 신었던 불편한 구두를 벗고 맨발로 사무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평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던 부장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에 준호는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수진의 발가락이 카펫을 밟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섹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친구들 온대 집에 들어오지 마. 차가운 문자를 본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집에서 오지 말래요. 친구들이 온다고. 수지는 준호의 씁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결혼 생활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장님, 발 아프시죠? 하루 종일 구두 신고 계셨는데. 준호가 수진의 맨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하자 수진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여성스러운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서 좋네요. 수지는 준호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치킨 시킬까요? 이렇게 늦었는데 혼자 먹기도 그렇고. 준호는 의외의 제안에 놀랐어요. 평소 격식을 중시하던 수진 부장이 함께 치킨을 먹자고 하다니. 부장님과 제가 같이 먹어도 되나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편하게 해요. 어차피 우리 둘뿐이잖아요. 치킨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편안한 분위기가 사무실에 흘렀어요. 수지는 맥주 한 캔을 따서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잔하세요. 준호는 집에서 이런 관심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조차 돈 낭비라고 잔소리했었는데. 부장님, 평소와 많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편안한 모습 처음 봐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해 보여야 하니까요. 특히 여자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수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업무 얘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집에서 행복하세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하냐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자 사무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맥주 몇 캔을 마신 수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던 수진이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니. 20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마지막 5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강인함도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를 가정주부로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승진하는 것도 싫어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국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어요.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준호는 수진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희 아내도 요즘 너무 이상해요. 수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숨기고 제가 뭔가 물어보면 돈 얘기만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어제도 당신이 돈을 더 못 벌어서 이 모양이야라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수지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힘드시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수진의 따뜻한 위로에 준호는 처음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가 망가질 필요는 없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하며 마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동질감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이 준호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깨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다 보여요. 수진의 따뜻한 손이 준호의 어깨에 살짝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는 그 부드러운 터치에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작 몸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위로를 갈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손길이 준호의 굳어진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만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부장이 아닌 한 명의 외로운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차가운 시선과 잔소리뿐이었는데 수진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수진의 이름을 부르자 수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의 차가웠던 문자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수진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해서 준호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향수 냄새가 준호의 코끝을 스치며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당신이 다르게 보여요. 수진이 속삭이듯 말하자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결혼을 해서. 준호가 마지막 양심의 소리를 내뱉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는 목소리가 자신의 동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준호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남편으로 대하고 있나요?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냉대와 수진의 따뜻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준호의 마음이 완전히 수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숨결이 준호의 얼굴에 닿았고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의 손이 준호의 가슴팍에 살짝 올려지자 준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 아내에게서 충격적인 문자가 도착했어요. 준호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야, 남편은 야근한다고 하니까 우리 편하게 만나자. 호텔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다른 남자에게 보낸 문자가 실수로 준호에게 온 것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준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안색이. 준호는 핸드폰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본 수진의 얼굴에도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 씨,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준호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수진의 따뜻한 위로가 준호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위로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을 바쳐서 뭘 얻은 건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자 수진이 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오늘은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수진은 준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몇 분 후 준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어요. 아내가 황급하게 보낸 문자를 지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였어요. 곧이어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야근 고생 많아. 나 먼저 잘게. 평소와 달리 상냥한 톤의 문자였지만 준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새벽 3시 사무실은 완전한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소파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경계선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진실해요. 가식적인 결혼 생활보다 훨씬.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과 인정이 그 키스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부장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라면 아무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수진이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우리 둘만 있어요. 부장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수진이 먼저 준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호의 손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수진 씨, 당신만이 저를 진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수진이 준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며 대답했어요. 나도 당신 때문에 다시 여자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손길이 준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준호가 수진의 귀에 속삭이자 수진이 살짝 몸을 떨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 결혼할 때 이후로. 두 사람은 소파에 함께 앉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어깨에 입맞춤을 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수진이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오랜 외로움과 상처가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천천히 그리고 간절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온기로 전해지던 밤이었어요. 수진이 준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준호가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한테 맡겨줘요. 수진이 준호를 더욱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느끼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준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자 수진이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좀 더 깊이. 준호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못 참겠어요.
수진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참지 말아요. 저도 참을 수 없어요. 달빛이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수진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만이 전부였어요. 아침 준호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미영이 거실 소파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소파에서 잤네? 미영이 무관심하게 물었지만 준호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준호는 아내의 목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야근비라도 나와? 돈도 안 되는 일만 하고. 미영의 계속되는 모독에도 준호는 덤덤했습니다. 어젯밤 수진과의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회사에서는 수진과 준호가 철저한 상사-부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준호 차장, 오늘도 야근 부탁드려요. 수진의 업무적인 말투 뒤에 숨겨진 의미를 준호는 알아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달래주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대우와 수진의 따뜻한 관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준호의 일상이었어요. 집에서는 모독과 무시만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정신적인 교감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준호는 가끔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관계가 맞는 건지 가끔 죄스러워요.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죄책감은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투명 인간 같지만 수진 씨와 있을 때는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석 달 후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아내 미영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 뒤에 숨어서 아내의 통화를 들어봤어요. 자기야, 남편은 요즘 야근한다고 매주 금요일마다 안 들어와. 우리 편하게 만나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자. 어차피 남편은 모르니까. 미영의 뻔뻔한 말을 들으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함께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수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적어도 죄책감이라도 느끼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네. 준호는 자신과 아내의 차이를 느꼈어요. 자신은 수진과의 관계에서도 늘 미안함과 갈등을 느꼈는데 아내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무너진 관계를 지속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날 것 같아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 없는 회사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 발령이 나는 건가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이 대답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는 확정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일주일 후, 준호는 아내 미영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이혼해. 준호의 단호한 말에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영은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뻔뻔하게 행동했던 거죠. 당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준호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미영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혼 서류 이미 준비했어. 위자료는 포기할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그날 밤 준호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기로 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서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많이 고민했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수진 씨만이 저를 진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발령이 나더라도 우리 함께 가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반년 후 준호와 수진은 부산지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수진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일상이었어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수진이 퇴근한 준호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준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해요. 뭘 먹든 행복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지? 수진에게는 대학생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준호에게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어느 일요일 저녁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가 수진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은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떳떳하게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과거의 잘못은 평생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들에게 황혼은 과거의 실수를 뒤로하고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였어요.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더 이상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저널리스트로서 심리학적 시각에서 이번 이야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쌓여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 소통이 단절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곳에서 따뜻함과 이해를 찾으려 합니다. 수진 역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공간을 필요로 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마음의 결핍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볼 때
이 관계는 현실 도피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려면 솔직한 자기 성찰과 책임 있는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과거의 죄책감이나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제 청중들의 다양한 반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여러 의견입니다. 1. 도덕적 비판 시각.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두 아이를 키워 대학까지 보낸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아내의 외도와 무관심이 큰 상처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같은 방식으로 외도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졌다면 먼저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준노 씨가 느낀 따뜻함이 진짜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기혼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로맨스로 미화되면 현실에서 고통받는 가족들은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도덕적 선을 넘으면 결국 더 큰 후회를 부른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도가 이렇게까지 이해받아야 하는 걸까요? 2. 동정적 시각. 저는 40대 중반 15년 차 직장인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준노 씨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매일 가정을 위해 헌신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아내의 외도까지 알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저라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준노 씨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가끔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참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3. 중립적 분석 시각. 저는 50대 후반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준노 씨와 수진 씨의 관계는 상호 치유적 관계, Mutual Healing Relationsh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죠. 물론 이 과정이 도덕적 법적 틀을 벗어났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간 심리에서 공감과 인정 욕구는 너무 강해서 관계가 금지되어 있을수록 더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선택입니다. 두 사람이 결국 이혼과 재혼을 선택한 것은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고 심리적으로는 성숙한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4. 냉소적 시각.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오래 결혼 생활을 해온 남자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웃깁니다. 한국 드라마나 웹소설에서 흔히 보는 클리셰 아닙니까? 차가운 아내, 따뜻한 직장 상사, 새벽 사무실, 치킨과 맥주. 이거 전형적인 금요일 야근 로맨스 아닌가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문제, 재산 문제, 주변 시선까지 복잡한데 말이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속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판타지 같아서 몰입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글쎄요, 90%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네요. 5.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각. 저는 50대 여성으로 2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준노 씨의 아내 미영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녀의 외도는 잘못이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해지고 대화도 단절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은 건 아닐까요? 부부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준노 씨도 회사에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조건 불쌍한 남편, 나쁜 아내 구도로만 보이는 건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부 문제는 결국 둘 다의 책임 아닐까요? 종교적, 윤리적 시각. 저는 60대 초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서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로움, 상처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이혼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7. 현실적 조언 시각. 저는 40대 후반 상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부부가 겪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대화 단절, 감정 소외,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실감. 결국 바람이라는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준노 씨와 수진 씨가 결국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결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계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서운함을 바로 풀고 존중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황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한 게 언제인가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8. 감정 몰입형 반응. 저는 40대 직장 여성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준노 씨가 회사에서 처음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느꼈을 그 울컥함이 너무 이해됐어요. 오랫동안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다가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면 정말 무너집니다. 수진 부장이 준노 씨의 어깨를 안마해주는 장면에서는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지만 저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행복해졌다는 결말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결말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9. 비판 플러스 사회적 시각. 저는 50대 남성으로 한국 사회의 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운 걸까요? 결국 남자든 여자든 다른 관계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도덕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끝없는 경쟁, 야근, 소통 부재가 이런 불행한 부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불륜 로맨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사회가 조금만 여유롭고 따뜻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10. 냉정한 현실주의. 저는 50대 초반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준노 씨는 과감하게 결단했고 결국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참고 살다가 서로를 더 망가뜨리죠. 저는 이 결말이 오히려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은 아쉽지만 어차피 깨진 관계라면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덕보다 행복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오늘 사연은 외로움과 배신,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준노는 아내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수진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만남이라도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